어서 오십시오, 변호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에 제가 소개한 제주도 카니발 사건도 우리 변호사께서 제보를 받아서 그 영상 유튜브에 올리신 거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제보를 받게 되셨어요? 제가 운영하는 그 홈페이지에 하루에 한 30개에서 한 50개 정도의 블랙박스 영상과 함께 그 답답한 내용, 궁금한 내용, 예. 억울한 내용을 그런 것들이 올라오는데 예. 그 중에 한 사건이었는데 대부분 받겠습니다만 혹시라도 안 본 분들 계실지 모르니까 좀 네. 소개해 주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던 겁니까? 제주도에서 가족과 함께 옆에 조석에 아내가 타고요. 뒤에는 5살, 8살 된 아들이 타고 있었는데 5살, 8살. 8살. 아유, 예, 어린아이들인데. 예, 그렇습니다. 1차로 가고 있었는데 뒤에서 오던 흰색 카니발이 2차로로 갔다가 갑자기 1차로로 들어오는 거예요. 속칭 칼치기라고 그러죠. 네. 깜짝 놀라서 그 차를 피하면서 빵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차가 좀 더 가서 신호대기 하면서 차가 멈췄어요. 예. 그 앞차 옆으로 가서 예. 아니 그렇게 운전하시면 어떡합니까? 왜 갑자기 끼어드세요? 사고 날 뻔했는데 그랬더니 난 정상적으로 운전했는데 아니 아까 갑자기 끼어들지 않았습니까? 했더니 내가 언제 그래서 서로 그거 갖고서 언쟁이 되다가 말씨름이. 예, 그렇죠. 예. 그러더니 갑자기 그 카니발 운전자가 내려서 생수통으로 가격을 하고 사람을. 예. 운전석에 앉아서 안전벨트까지 하고 있으니까 완전히 어떻게 움직일 수도 없는, 예. 대항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생수통을 때려서 물이 눈에 들어가고 앞이 안 보이는 상태 또다시 주먹으로 가격을 하고 아이고. 옆에서 그 아내가 저쪽에서 사람이 내릴 때부터 스마트폰을 찍고 있었는데 예. 스마트폰을 뺏어서 아스팔트에 내동댕이 치고 그리고 다시 집어서 저 멀리 숲 쪽으로 던진 그리고 좀 있다가 그 사람도 그 가족이 있었어요. 네. 그쪽에 그 아내가 데리고 가니까 그만해라 그래서 예. 그리고 신호 바뀌어서 그냥 가버린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아주 갑자기 급 차선 변경을 해서 난폭하게 끼어든 거는 확실한 겁니까? 그럼요. 뒤에서 그 뒤에 오던 그 트럭에 블랙박스에 다 담겨 있죠. 그러니까 명백히 자기가 잘못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지적하는 것을 예. 그런 무차별한 폭행으로 예. 맞섰다 이러고 그게 적반하장이죠. 예. 이런 난폭운전, 보복운전 이건 참 많이 벌어지죠. 지금 요번에 제주도 사건은 난폭운전, 보복운전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건 좀 다르고요. 근데 결국은 난폭하게 운전한 것이 원인이 됐죠. 발단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사건을 난폭운전, 보복운전 쪽으로 보는 시각들도 있는데요. 난폭운전, 보복운전에는 해당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선 난폭하게 운전하면 난폭운전죄로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갑자기 칼치기로 들어왔으니까 난폭하게 운전한 거죠. 그렇죠. 예, 난폭운전죄라는 것은 나쁜 행위,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또는 갑자기 끼어들기, 급제동, 안전거리 미확보 이와 같이 도로에서 일어나는 나쁜 행동을 하나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한다든가 또는 2개 이상을 연달아 해서 그래서 다른 운전자에게 위해가 되거나 위협이 되거나 또는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켰을 때 그럴 때가 난폭운전죄예요. 그래서 요번은 난폭운전죄까지는 안 가고요. 요번에는 딱 한 번에 끼어들기. 한 번이었죠. 예. 그다음에 또 앞차가 급제동했다고 그러는데요. 그것은 앞차가 뒤에서 빵 하니까 기분 나빠서 일부러 급제동 팍 했다고 그러면은 그렇다 그러면 자백을 하면 그 보복운전죄가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뒷차의 블랙박스에서 보더라도 명확치가 않아요. 명확치 않다. 그래서 증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은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 변호사님 설명을 쭉 들어보니까 이게 법률상 난폭운전, 보복운전의 기준이 딱 있군요. 그럼요. 난폭운전죄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나쁜 법률 용어로 아예 딱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게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난폭운전죄라고? 도로교통법 46조에 3에 나오죠. 1년 이상의 징역, 1년 이하의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거고요. 그리고 보복운전이라는 것은 보복운전이라는 법률 용어는 없습니다. 다만 자동차가 평소에는 아주 유용한 우리 교통수단이지만 그 자동차를 이용해서 사람을 공격하게 되면 맨몸으로 공격하는 것보다 더 위험하죠. 그럼요. 자동차는 우선 무겁고 빠르고 힘이 세니까 흉기죠, 흉기. 이상이죠. 흉기라고 하기보다는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자신이 의도를 갖고 차량을
남을 가해할 목적으로 이용하면 흉기가 되는 거죠. 흉기나 다름없는 위험한 물건입니다. 그렇죠. 네, 흉기는 원래부터 흉기를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해서 사람을 공격하는 거, 그것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했을 때는 일반 협박이 아니라 특수 협박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사고까지 나면은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또 차가 망가질 수도 있죠. 그런 경우는 특수상해, 특수 손괴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법률적으로는 특수 협박, 특수상해, 특수손괴에 해당되는데 그걸 자동차를 이용한 특수상해 등 협박 등 이런 것들을 모두 모아서 일반적으로 보복운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난폭운전은 운전할 때 이루어지는 여러 나쁜 행동을 지속 반복하거나 두 개 이상을 연달아 하는 행위. 그래서 누구한테 무섭게 해줘야 돼요. 그냥 혼자서 막 왕 하고 가는데 차들도 별로 없고 저 사람 이상하네. 그렇게 생각했으면 그건 난폭운전죄는 아닙니다. 난폭하게 운전한 것이고. 그런데 그런 운전을 통해 누군가에게 위협이 됐다는 것이 입증이 되어야 난폭운전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법률적 요건까지를 따져봤을 때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많이 벌어져요? 많죠. 근데 지금 이 순간에도 난폭운전, 보복운전은 참 많은데요. 난폭운전하고 보복운전하고 구분을 또 이렇게 잘 못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난폭운전죄가 생긴 것은 보복운전으로 처벌하고 싶은데 뭔가가 보복운전은 자동차를 이용해서 상대편을 협박했다. 그래서 실제로 다치게 했다. 손괴를 가했다. 이런 것들이 입증이 명확하게 돼야 되는데 증거가 부족하면 결국 법원에서 무죄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거기까지는 못할 때. 그러니까 한 2% 모자랄 때. 그럴 때 보복운전은 아니라 하더라도 괘씸하다. 처벌을 해야 되겠다. 그럴 때가 난폭운전죄로 처벌하게 생긴 거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보복운전은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한 타겟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난폭운전은 타겟 없이도 혼자서 막 그냥 도로를 휘젓고 다니는 경우 있어요. 그건 보복운전은 아니거든요. 그런 불특정 다수에게 위해가 될 수 있는 행위, 그것도 처벌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게 난폭운전죄가 신설된 겁니다. 한 3년 조금 넘었죠.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이게 뭐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2017년, 2018년 2년간 발생한 보복운전이 8,835건이라고 그러고 이 가운데 기소된 게 4,325건, 4,510건이 무혐의 처분. 이건 뭐예요? 그거는 경찰의 통계인 것 같은데요. 경찰에서 한 2년 동안의 보복운전으로 신고된? 그게 조사한. 신고되면 조사를 하니까요. 신고돼서 수사를 해서 수사해서 그래서 그 중에서 절반 가까이는 기소됐고 검찰에서 이제 무혐의 됐고 이건 보복운전에 부족하다. 그리고 절반 가량이 이제 기소돼서 법원에 갔는데 근데 그 중에서 또 상당 부분은 법원에서 무죄 선고됩니다. 그러면 그 유죄로까지 입증되는 비율은 낮아요? 글쎄 정확한 통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법원에서는 그 통계가 좀 명확치 않아요. 경찰은 통계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보복운전으로 문제돼 갖고 문제 제기해서 처벌까지 되는 거, 유죄 확정되는 것이 글쎄요 한 20%나 될까요? 20%.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보복운전이지만 법원에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본인이 그 가해자가 자백을 안 하거든요. 예컨대 어떤 차가 갑자기 끼어들어서 빵 했어요. 그래서 좀 가다가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퍽 잡으면은 뒤차는 깜짝 놀래요. 근데 당신 보복운전한 거 아니냐? 일부러 기차 골탕 먹이려고 겁먹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그러면 아니다. 나는 뒤에서 빵 해서 그래서 나 술하는 줄 알고 멈췄다. 또는 뒤에서 갑자기 빵 하길래 나 놀래서 멈췄다. 이렇게 변명할 때 그 변명을 안 받아주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말이 맞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변명을 받아주면 그게 무죄예요. 그래서 보복운전에 대해서 거의 비슷한 그 형태인데도 어떤 건 유죄, 어떤 건 무죄. 결국 판사들의 그 뭐라 그러나요? 입맛에 따라서 무죄가 그런데 뭐 그 통계를 떠나서 이런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이 대형 사고로 연결되는 사례들도 꽤 많죠. 그럼요. 그게 큰 문제 아닙니까? 보복운전과 관련해서 아주 큰 사례가 2013년인가 4년인가요? 좀 시간이 지금 흘렀습니다만은 중부고속도로에서
앞에서 뜬 차가 좀 비켜달라고 하는데 안 비켜줘요. 빵빵하는데. 근데 비키려고 그러는 순간에 그 차가 마침 먼저 나가려고 그러다가 예. 마치 자기를 가로막은 거로 오해를 한 거예요. 예. 내가 빵빵할 때는 안 비켜주더니 내가 오른쪽으로서 치고 나가려니까 그때 이제 비켜주는 거예요. 예. 근데 앞차는 뒷차이가 골탕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그때 기분 나쁘다고 계속 가로막고 옆으로 밀어붙이고 멈추라고 그러고 그렇게 한참 동안 가다가 결국은 고속도로에서 1차로에서 쑥 들어왔고 탁 멈췄어요. 앞차가. 그 뒷차도 딱 멈췄죠. 승용차 뒤에 또 멈추고 또 하나 멈추고 근데 뒤에서 오던 5톤 트럭이 앞에서 갑자기 멈추는 차는 좀 크니까 예. 잘 못 쓰죠. 예. 브레이크 잡아치면 결국 빵 해갖고 그 트럭 운전자가 사망하고 여러 사람이 다치는 아주 큰 사고 일어났었죠. 그게 앞에- 보복운전 때문에 일어난 아주 대형 사고였죠. 몇 킬로미터를 서로 쫓아다니면서 막 예, 예. 그러다가 한 몇십 킬로미터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급제동을 하고 그렇죠. 연달아 고속도로 멈춰 연달아 쓰고. 쓰고 예, 예. 그러다가 그냥 한꺼번에 대여섯 대가 다 그냥 그렇습니다. 대형 추돌이 돼 그렇습니다. 버려지는군요. 네. 난폭 운전하다가 사망 사고 나고 또 그게 보복 운전으로 연결되면 더 큰 사고 나고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그 형사처벌의 어떤 수위나 법 제도상으로는 잘 대비가 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보복운전에 대해서는 아주 처벌이 무겁게 돼 있죠. 우선 기본적으로 특수 협박죄가 된다 그러면 사고가 안 나더라도 갑자기 끼어들면서 겁을 주고 옆으로 막 몰아붙이고 그리고 앞에서 갑자기 들어와서 급제동하고 그게 특수 협박인데요. 네. 특수 협박죄는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지는 아주 무거운 범죄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사고까지 났다 그러면 예. 그때는 정말 처벌이 무겁죠. 벌금형은 없고 징역 1년에 10년까지 최소한 1년형의 예. 징역형이 처해지니까요. 예. 이 보복운전이 자칫 잘못하면 공무원이라든가 또는 공무원에 준하는 그러한 그 신분 예를 들어서 실형을 선고받는다든가 집행유예 받으면 공무원은 못 하잖아요. 예. 네, 집행유예 선고받게 되면은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고 다시 2년이 지날 때까지는 공무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 바로 보복운전으로 인해서 사람 다치게 했을 때 예. 그때 최소한 1년 이상이니까 예. 잘해봤자 집행유예예요. 그럼 공무원 쫓겨나는 거예요. 또 공무원과 비슷하게 공기업에 네, 근무하는 네. 그런 분들도 그거 한 방으로 쫓겨납니다. 보복 운전이라는 게 입증만 되면 그렇습니다. 유죄가 되면. 그리고 그게 사고로까지 연결되면 사고 나면 사람 다치잖아요. 어마어마한 형사처벌이다. 예, 이번에 그리고 제주도 사건도 네. 그 사건이 처음에는 단순 폭행, 지금 재물손괴. 제주도 사건 뭐 엄벌에 처해달라는 청원이 일리니까 예. 경찰도 뭐 아주 강한 법 적용을 검토한다는 말까지 나왔는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네. 처음에는 별거 아닌 걸로 생각했죠. 그러다가 지금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했을 때는 일반 폭행이나 협박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해져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다치게 했을 때는 정말 무겁습니다. 처벌이. 3년 이상의 징역형. 최고까지는 30년까지인데요. 10년 이상이에요. 예, 이상이니까. 최소한이 3년형이에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예. 그러니까 그 신호에 걸려 서 있는 것도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죠. 운행의 연속이죠. 이제 곧 신호 바뀌면 갈 거잖아요. 예. 거기서 잠깐 브레이크 밟고 있는데 때리면은 네. 순간적으로 브레이크를 놓칠 수도 그렇죠. 있죠. 그렇죠. 또 그리고 생수통으로 때리고 그다음에 생수통으로 때려서 눈으로 물이 쏟아져 갖고요. 순간적으로 눈이 안 보였다는 겁니다. 네. 근데 또 다시 주먹이 날라오니까 놓쳤던 브레이크 다시 꽉 잡아야 되겠다 한 게 만일 자칫 잘못해서 엑셀레이터를 밟았더라 그러면 대형 사고 앞차를 들이받고 그렇죠. 그럼 앞차에 타고 있던 사람 다치고 내 차의 가족들 다칠 수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달리는 차뿐만이 아니라 서 있을 때도 똑같은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에서 때릴 때뿐만이 아니라 밖에서 때리는 경우도 마찬가지죠. 예. 그럼 현행 법 제도를 더 강화할 필요는 없다고 보세요? 지금도 무겁죠. 한 변호사님은 지금도 현재로서도 괜찮다. 예. 이 3년 이상이라는 게 얼마큼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그 형량이 강해도 난폭운전, 보복운전이 줄어들지 않고 자꾸 늘어난다. 네. 그럼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법원에서 제대로 무겁게 처벌해야 되죠.
법원에서 그 순간적으로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결과가 크지 않다. 그래서 보복운전 이제 다치지 않은 경우는 예. 가벼운 특수협박의 경우는 벌금형으로 끝내고요. 예. 벌금 몇백만 원. 예. 그런데 그게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사고거든요. 예. 그게 저런 사고를 저런 그 범죄를 저지르면은 처벌이 무겁다. 일벌 100개로 네. 실질적으로 7년 이하 특수협박이 7년 이하거든요. 그러면은 한 1년 정도 교도소에서 살게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 내가 한 번 잘못하면 나 1년 동안 들어가 살아야 된다. 네. 그거는 인생이 흐트러지는 거죠. 예. 그래서 무겁게 처벌해야 되는데 법원에서 처벌이 무겁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검찰의 경찰의 수사나 검찰의 기소까지는 적정한 정도예요? 아니면 거기서부터 너무 많이 봐주는 게 있습니까? 우선 검찰에서도 벌금형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구약식. 정식 기소해서 구속은 안 하더라도 예. 불구속 구공판에서 법원에서 무겁게 재판해야 되는데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요. 법을 더 강화할 필요까지는 아직은 없다. 그러나 아니 우리 법이 잘 돼 있어요. 현행 법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검찰부터 적극 노력해야 되고 예. 법원에서도 엄중 처벌하는 그런 노력이 현재 필요하다. 그렇죠. 1심에서는 1심에 실형을 선고하고 예. 몇 달 구속돼 있으면서 반성하면 그때 항소심에서 풀어주는 그 정도가 돼야 되는데 높은 분들이 안 당해봐서 그래요. 오늘 일단 여기까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문철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